미국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꽉 찬 병원, 텅 빈 마트, 타오르는 산불까지. 그런데 미국을 구할 답이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본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사연을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사무실 안에서 TV 화면을 보는데 병원이 아픈 사람들로 넘쳐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화면은 지친 표정의 의사들과 마스크를 쓴 채 복도를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그리고 병상이 모자라 바닥에 누워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췄어요. 리포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이번 조류독감 사태는 우리가 이제껏 본 어떤 것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리포터 뒤로는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빨간 불빛을 번쩍이며 쉴 새 없이 구급차들이 들어왔어요. 게다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을 휩쓸고 있는 산불 때문에 짙은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화면은 붐비는 병원과 타들어가는 숲을 번갈아 비췄어요. 밝은 주황색 불꽃들이 고속도로를 넘나들며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무력함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지진이나 허리케인, 전염병 같은 재난이 닥친 지역을 다니며 일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바로 여기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사는 나라에서 말이에요. 작은 아파트 창밖을 내다봤어요. 산불과는 먼 워싱턴 DC였지만 하늘은 회색빛으로 무겁고 환한 것처럼 보였죠. 근처 식료품점에는 물품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건물 주변을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가게 안선반에는 통조림 수프 몇 개와 크래커 박스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사람들의 공포는 분명히 실제했고 어디에나 퍼져 있었죠. 그때 책상 위에 휴대전화가 크게 진동하며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편집장인 그레이스였죠. 이든, 그레이스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 왔어. 오늘 오후 브리핑에 참석해달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정치인들 공허한 약속 들으러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레이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번엔 달라. 한국의 재난 대응 방식을 논의하고 싶대. 한국이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이어서 거의 사망자도 없다고 하더라고. 저는 회의적으로 눈을 굴렸어요. 한국, 진짜. 그레이스, 이런 위기 상황의 사람들은 늘 성공 스토리를 부풀리기 마련이잖아. 하지만 그레이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나도 알아, 이든. 그래도 지금은 뭐라도 필요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내 의견을 믿고 신뢰해. 가서 그냥 들어봐줘.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알았어, 가볼게. 몇 시간 후,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도착했어요. 기자와 과학자, 정치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죠. 방 안 곳곳의 화면들에는 발병 지역과 산불을 나타내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풍이 닥칠 듯 긴장돼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 정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진 않아요. 한국은 전염병과 자연재해에 아주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극을 교훈 삼아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관계자는 한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차트를 가리켰어요. 보호복을 입은 팀들이 즉각 투입되고 명확한 지침이 휴대전화로 전송되며 병원들이 준비된 상태로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그 관계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든 콜먼 기자님, 당신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재난 현장을 직접 목격해왔죠. 내일 아침 한국으로 조사팀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희 대답을 기다렸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한국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나라였죠. 하지만 저는 다시 화면 속에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빨간 점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이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죠. 저는 붐비는 백악관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었어요.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그대로 드러났죠.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로건이 커다란 스크린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지도 위에는 미국 전역의 감염 지역과 산불 발생지를 표시한 빨간 원들이 보였고 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공중보건 위기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식량과 약을 구할 수 없고 공급망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국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움에 떨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바로 그때 존스 호킨스 대학의 알렉사 테일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한 손에 든 채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이었어요. 해답은 이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녀는 명확히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비슷한 재난을 겪었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계획과 빠른 대응, 그리고 스마트한 기술 사용이죠. 우리는 한국의 방법을 배우고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회의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불만스럽게 속삭였어요. 한상원 의원이 빠르게 일어나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어요. 지금 미국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까? 외국의 방법은 필요 없어요. 미국식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정치인도 즉시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한국을 고려해야 합니까? 거긴 우리와 다릅니다. 거기서 통하는 방식이 여기서 통할 리 없어요. 속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논쟁이 낯설지 않았지만 항상 저를 짜증나게 했죠. 두려움을 이해하지만 외국에서 온 좋은 아이디어라고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알렉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한국 시스템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병원은 넘치지 않고 사람들도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커졌고 목소리들이 뒤섞여 모든 사람이 동시에 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로건을 봤어요. 그는 지쳐 보였고 회의를 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백악관에서조차 두려움과 분노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만합시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며 잠시 조용해졌어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논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정말 해결책이 있다면 최소한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원 의원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든 당신의 업적을 존중하지만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건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어요. 무작정 신뢰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은 꽉 찼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으며 산불은 계속 번지고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로건이 앞으로 나섰어요. 이든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제가 한국에 직접 가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오죠. 만약 정말로 그들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알렉사는 동의하며 고마운 미소를 보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로건이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든 진실을 확인해 주세요. 한국의 방식이 정말로 우리를 구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나왔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방금 저는 큰일에 자원한 거였죠. 위험한 일이지만 마음 깊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미국은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에 직접 가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해답이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죠.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솔직히 뭘 기대해야 할지 잘 몰랐죠. 그런데 공항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매끄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밝은 색깔의 안전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여행객들을 안내했고 큰 스크린에는 간단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줄도 빨리 움직였고 혼란이나 소란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급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콜먼 씨. 뒤에서 누군가가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는 짧은 검은 머리에 친근한 눈빛이었고 깔끔한 남색 제복을 입고 있었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국가재난안전본부장이고요. 편하게 지훈이라고 부르세요. 저는 그의 손을 힘껏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지훈. 저는 그냥 이든이라고 부르세요. 지훈은 저를 밖으로 안내했고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도 밖의 풍경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차분했어요. 거리는 깔끔하고 정리돼 있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들이 잘 보였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어요. 이상했지만 동시에 안심도 됐어요. 우리는 곧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지훈이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죠. 여기가 바로 저희 위기관리 본부입니다. 재난 상황을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신 기술로 관리하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라서 멈췄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거든요.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들이 가득했고 한국 전역의 실시간 지도와 그래프,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조용히 헤드셋을 쓰고 업무를 보고 있었죠. 제 반응을 본 지훈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시 경고를 보내줍니다. 한번 보세요. 그가 화면을 터치하자 병원 병상 현황부터 식량, 공급 상황, 심지어 사람들의 이동까지 모든 데이터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몇 분 내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죠. 저는 놀라움과 함께 여전히 의심도 조금 있었어요. 정말 기술이 혼란을 막을 수 있을까 싶었죠. 그때 갑자기 건물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직원들이 곧바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여성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알림 긴급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양계장에서 조류 독감 발생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지훈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일 뿐이에요. 자주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다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정합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주변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은 차분했어요. 명확한 지시가 내려졌고 직원들은 빠르게 앰뷸런스와 의료팀, 안전팀을 조율했죠. 저는 화면을 지켜봤어요. 보호팀이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신속히 현장을 봉쇄하며 검사를 진행했어요. 병원도 즉시 추가 병상을 준비했죠. 실시간으로 숫자가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발병은 작게 유지됐고 금방 통제됐어요. 체한 시간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미국이라면 며칠, 몇 주가 걸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1시간도 안 걸렸죠. 지훈이 제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든,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훈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한국은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고 몇 년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까의 의심이 부끄러웠어요. 지훈, 한국이 방금 엄청난 걸 보여줬어요. 미국에도 아직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 위해 이든 씨가 오신 거죠. 함께라면 미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현실적이고 강력했어요. 이제 저는 이걸 미국에 꼭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저를 데리고 충남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높다란 건물들이 점차 녹색 들판과 농장으로 바뀌었죠. 저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농장이 어떻게 질병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들이 늘어선 커다란 농장에 도착했어요. 안경을 쓴 젊은 여성이 빠르게 걸어와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환영합니다. 이든 씨. 그녀는 저와 힘차게 악수했어요. 저는 여기 AI 전문가 윤수연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수연 씨.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컴퓨터로 운영되는 농장인가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수연은 저를 큰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어요. 벽을 가득 채운 화면에서는 달장 안달들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고 각 닭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불빛이 닭들 주변에서 깜빡였죠. 이게 바로 우리 AI 시스템이에요. 수연이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매 초마다 닭의 움직임, 체온, 심지어 호흡까지 확인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화면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깨끗하고 밝은 닭장 안에서 닭들이 평온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 닭 옆에는 심박수, 체온, 호흡 수치까지 표시돼 있었죠.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어요. 질병이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발견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즉시요.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닭이 아프기 전에 AI가 작은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즉시 격리 조치에 질병 확산을 막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경보음이 울렸고 빨간 불빛이 화면에 깜빡였어요. 차분한 컴퓨터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경고 3번 시설에서 감염 가능성 발견. 즉각 조치 요망. 따라오세요. 수연이 빠르게 말하며 문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심장이 뛰면서 서둘러 따라갔죠. 밖으로 나가 근처 작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미 보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연은 태블릿을 가리켰어요. AI가 여기 닭 2마리에서 이상을 감지했어요. 초기 조류 독감일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직원들은 차분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 2마리의 닭을 밀폐된 상자에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모든 과정이 빠르고 침착했죠. 이제 어떻게 되죠? 제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즉시 검사를 할 거예요. 수연이 설명했어요. 그 사이 닭장은 완전히 봉쇄되고 나머지 닭들도 철저히 점검됩니다. 몇 분 후 직원이 우리 쪽으로 걸어와 차분히 말했어요. 조류 독감이 확인됐어요. 하지만 확산은 없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일이 정말 빠르고 쉽게 진행됐죠. 정말 놀랍네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발견도 하기 전에 농장 전체로 퍼질 텐데요. 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재난은 예방이 치료보다 쉬우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늘 일이 벌어진 후에 대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술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미리 문제를 막고 있었죠. 이 시스템이라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동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든 씨,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까요. 저는 고향을 떠올렸어요. 텅 빈 마트 진열대, 꽉 찬 병원, 퍼지는 두려움. 이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미국에도 지금 바로 이런 접근 방식이 필요했죠.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바라보며 이제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국이 나아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지훈이 저희 침묵을 알아채고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이든 씨, 저는 그를 진지하게 바라봤어요. 미국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재난이 터진 후에야 움직였죠. 여기 방식은 달라요. 현명하고 조심스럽고 미리 준비돼 있죠. 지훈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확해요. 예방이 비결이죠. 저는 마음속에서 강력한 결심을 느꼈어요. 이제 돌아가서 미국에 제가 배운 모든 걸 알릴 때가 됐어요. 지훈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한국은 제 눈을 뜨게 했고 이제 저는 행동할 차례였어요. 워싱턴에 다시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고작 며칠 떠나 있었을 뿐인데 훨씬 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느낌이었죠.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체계적인 공항, 차분한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막는 첨단 농장까지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익숙한 문제들이 바로 눈에 띄었어요. 공항은 혼란스럽고 사람들로 북적였죠. 사람들은 서로 먼저 가겠다고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어요. TV 화면에는 여전히 병원이 넘쳐나고 가족들이 병원 밖에서 절망적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제 사명이 더 명확해졌죠.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백악관으로 달려갔어요.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보고서와 영상, 사진들을 들고 있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치인, 정보관리, 과학자들까지 모두 지치고 불안하며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로건이 팔짱을 낀 채 냉담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왔군요, 이든. 그는 형식적으로 말했어요.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건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로건은 약간 얼굴을 찌푸렸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스마트팜과 AI 기반 긴급 대응 시스템 영상을 틀었죠. 방 안에 모두가 놀라며 화면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이 시스템은 질병이 확산되기 전에 즉시 감지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대응하지 않고 처음부터 예방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분명히 설명했어요. 로건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 방식이 우리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문제예요. 한국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게 성공적이에요. 우리는 혼란이 터진 뒤에 대응하죠. 그래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로건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우리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공동체적 접근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한국은 재난을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봐요.
그래서 신뢰와 협력을 만들고 성공한 거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로건이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그의 자존심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죠. 갑자기 한국위기관리센터에서 실제 발병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을 몇 시간 만에 보호하는 모습을요. 잘 보세요.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배우기만 하면요. 지금 우리 국민은 도움을 거부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결국 로건의 어깨가 처졌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이든.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잃어선 안 되죠. 한국이 정말 도와줄까요? 물론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들도 원해요.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미국을 돕겠다고요. 우리가 요청만 하면 됩니다. 로건은 방을 둘러보았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읽었어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죠. 바로 요청합시다. 이든, 도와주세요. 마침내 백악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즉각 한국과 연락이 이루어지고 기술 교류, 긴급 대응 훈련이 시작됐죠. 새로운 희망이 모두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날 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봤어요. 몇 주 만에 별들이 밝고 선명하게 보였어요.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지훈과 수연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연대와 준비, 예방이 두려움과 혼란을 이긴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 사람들에게요. 이제 미국도 배울 차례였어요. 이제 문제는 질병이나 산불과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자존심 대신 협력을 선택하는 문제였죠. 미국은 이제 배울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어요. 미국은 한국과 즉시 협력하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온 긴급 대응팀이 도착해 미국의 작업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의 병원과 농장,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며 그들의 체계를 차분히 설명해줬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영상으로 담았어요. 제 목표는 단순했죠. 협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주 강력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도시마다, 병원과 농장마다 제가 방문할 때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혼란이 질서로 바뀌는 게 보였죠. 어느 날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한국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농장 주인인 조라는 나이 지긋한 분은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죠. 여기서도 잘 작동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잘 작동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제가 직접 봤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조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고 그는 작은 문제들이 확산되기 전에 AI가 즉각 잡아내는 걸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그가 제가 만난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협력하는 게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네요. 조가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모든 곳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편견과 의심은 점차 사라졌어요. 협력이 자연스럽고 환영받는 일이 되어갔죠.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전국 방송을 탔을 때 저는 긴장하며 숨을 참았어요. 집에서 TV를 보면서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몇 시간 만에 전국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교사, 간호사, 농부, 심지어 학생들까지 한국에 감사를 표하며 더 배우고 싶다고 했죠. 사람들은 함께 일하며 편견을 깨고 우정을 만든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곧 전 세계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기자들이 끊임없이 연락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갑자기 미국은 성공적인 국제협력의 사례가 됐어요. 정말 믿기 힘들었죠. 어느 날 오후 백악관 회의에 들어서자 마이클 로건이 따뜻하게 맞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예전의 의심은 모두 사라졌죠. 이든, 당신의 용기가 상황을 바꿨어요. 로건이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먼저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조용히 말했죠.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보여줬어요. 로건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당신이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서 깜짝 전화가 왔어요. 그의 친근한 목소리를 듣자 미소가 지어졌죠. 이든 씨, 한국에서도 당신 다큐멘터리가 화제예요. 지훈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우리의 협력 덕분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지훈 씨가 우리를 구한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구했죠. 지훈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든 씨, 우리는 서로를 도왔을 뿐이에요.
이건 특별한 시작일 뿐이죠. 지훈의 말이 옳았어요. 미국은 단지 당장의 위기를 해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어떤 도전도 함께 맞설 방법을 배웠어요. 문제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해결책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걸 전 세계가 깨달았죠. 몇 달 후 국제협력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저는 커다란 청중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역사적인 순간을 담았죠. 저는 마음속 진심을 전했어요. 재난은 우리에게 힘든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강력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단합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걸요. 혼자라면 우리는 고전하지만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홀하는 박수로 가득 찼고 전 세계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각국의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죠. 행사 후 밖으로 나가 신선하고 희망찬 공기를 마셨어요. 미국도 저도 바뀌었고 이제 전 세계도 바뀌고 있었죠. 제 여정은 의심과 두려움, 자존심에서 시작했지만 희망과 단합, 신뢰로 끝났어요. 한국이 제게 길을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모두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늘 아래 서서 저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거라 확신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